멀티클라우드 마지막 세션, 데이터 센터 인사이트. 일단 제가 영화처럼 좀 시작하고 싶어가지고, 보통 영화의 시작이 어떤 시대적 흐름이나 뭐 서기 몇 년, 뭐 일제 시대 이렇게 표현하는 경우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시작을 해볼 건데요. 지금은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인사이트를 말하기 전에 사실 여기에 있는 글밥 중에 사실 잘 보이는 글밥보다 숨겨져 있는 글밥이 중요할 때가 있어요. 여기 보시면 소프트웨어 디파인 비즈니스, 제 전 세션에서 여러 가지 SDN이나 실제 스토리지 가상화 같은 여러 가지 부분에 인프라스트럭처가 해야 될 일들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걸 보통 고객분들이 좋아하시는 이런 리서치 회사에서는 소프트 디파인 X라고 얘기하고 있죠.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제가 했던 여러 가지 SDN 사업이나 스토리지 사업, 서버 가상화 사업들이 결국에는 여기 있는 디파인 비즈니스를 위한 SDX가 아니었다는 생각을 합니다. 사실 여기 있는 회사 4개는 이미 알고 계신 경우와 실제 사용해 보신 경험이 있는 회사들일 것 같아요. 계속적으로 말씀드리지만 이 회사에 집중하기보다는 이 회사의 군에 대해서 집중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금융, 운송업, 자동차 제조업, 실제 출판업, 이것들은 실제 최소 50년에서 100년 이상 된 기업 파워들을 갖고 있는 글로벌한 회사들을 갖고 있는 제조군입니다. 이런 기업군에서도 이 4개의 회사는 굉장히 매력적인 회사로 발돋움하고 있죠. 결국 제가 아주 수년 동안 시스코를 드리븐할 때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시대가 왔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변화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지만 사실 이미 와 있는 상황입니다. 제가 엔지니어 생활을 하다 보니까 이 하나의 직업병이 생겼는데, 어떤 단어에 대해서 굉장히 집착하는 경우가 있는 것 같아요. 이유는 고객분들이랑 여러 가지 RFI나 RFP 작업을 하다 보면 이 단어에 따라서 되는 피처가 있고 안 되는 경우가 있고요. 그렇다 보니까 일단 이런 직업병이 생긴 것 같은데, 인사이트라는 가시성이라는 단어를 조금 더 어원적으로 살펴볼게요. 딥 언더스탠딩하는 사물과 사람을 어떻게 조금 깊게 생각해 보는 것들을 우리는 가시성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제가 오늘 할 발표가요, 데이터 센터 인사이트니까요. 데이터 센터에서 벌어지고 있는 사물, 그리고 데이터 센터의 등장인물들을 딥 언더스탠딩하는 시간이라고 생각하시고 저희 세션을 들어주시면 조금 흥미로울 것 같아요. 비즈니스가 중요하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으니까 실상 예시의 비즈니스 인사이트 결과물입니다. 왼쪽에 있는 그림으로 똑같이 이야기를 해볼게요. 이 상점에는 2가지 종류의 사람이 있죠. 물건을 파는 사람, 그리고 사는 사람. 그 사람들을 조금 딥 언더스탠딩해서 2가지의 thing, 그러니까 초록색 바구니, 주황색 바구니를 통해서 그 2사람이 진짜 원하는 것들을 만드는 결과물, 이게 비즈니스 인사이트의 생활에서 발견할 수 있는 결과물이 될 것 같아요. 아까 4개의 회사들이 결국엔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을 했던 전반적인 이유가 이런 비즈니스 인사이트를 가진 이유일 텐데요. 방금 전까지 제가 등장인물 혹은 사람이나 싱을 말씀드린다고 했으니까 다시 한번 데이터 센터에 대한 생각도 조금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지금까지 시스코는 데이터 센터를 얘기할 때 어떤 박스 혹은 어떤 사물, 어떤 사람들과의 만남, 데이터 센터의 오너십을 갖고 있는 사람들을 통해서 데이터 센터를 얘기했던 것 같은데,
아까 비즈니스 얼라인을 하거나 소프트 디파인 비즈니스를 하려면 사실은 데이터 센터의 등장인물을 물리적인 관점에서보단 논리적인 관점에서 볼 필요가 있어요. 계속적으로 말씀드리지만 이런 숫자들에 현혹되지 마시고 결국은 데이터 센터는 여러 데이터를 담는 그릇입니다. 그렇다면 그 데이터를 가지고 어떤 것들을 하나요? 어떤 어플리케이션을 만들거나 서비스를 만들어서 그 서비스를 가지고 어떻게 하나요? 결국 돈을 버는 거죠. 결국 데이터 센터의 등장인물을 얘기할 때 이 노란 쪽에 있는 인프라 조직을 가지고만 얘기하기에는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 조금 어려울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여기 있는 서비스 개발 조직 혹은 비즈니스 조직 사이에 여러 가지 딥 언더스탠딩을 해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최근에 이런 데브옵스 조직들이 실제 만들어지고 계실 거예요. 어떤 경우에 대해서는 이런 어떤 인사적인 부분들 때문에 저랑 같이 명함을 주고받을 때 데브옵스라고 찍혀져 있지는 않은데 자기가 하는 일 자체가 데브옵스화 되고 있는 조직들이 계실 거예요. 사실 맨 오른쪽에 있는 내가 조직이라고 생각을 하셔서 명함을 주고받는다고 하지만 사실 이 두 가지의 다른 조직의 생각을 자기 자신이 해야 된다는 예시를 들어볼게요. 예를 들면 내가 인프라 조직 안에 있는데 어떤 기획팀이다 혹은 구매팀이다 혹은 내가 인프라 어느 팀장이다 매니저다 이런 느낌을 갖고 계신 분은요 이 비즈니스 조직의 목소리를 들어볼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데브옵스 이 조직과 이 조직 사이의 애매모호한 조직, 쉽게 설명드리면 난 데브옵스 조직이 아닌데 라고 말하고 있는데 우리 회사에서 프라이빗 클라우드를 통해서 어떤 개발자한테 무언가를 주고 있는데 내가 그걸 운영한다 혹은 내가 뭔가를 개발하고 있다. 데브옵스 조직이라고 보셔야 돼요. 아니면 최근에 회사가 글로벌한 어떤 트렌드에 발맞춰서 퍼블릭 클라우드로 넘어가려고 뭔가 사업을 검토하거나 내가 테스트를 하고 있다. 데브옵스 조직이라고 보셔야 돼요. 그게 아니면 심지어 VDI 같은 내가 개발자들 혹은 SI 여러 개발자들한테 뭔가를 주고 있다. 데브옵스라고 보셔야 돼요. 제가 좀 두 가지식으로 말하는 걸 좀 좋아하고 이게 또 마지막 세션이다 보니까 시스코 얘기를 잠깐 해볼게요. 저희는 이 세 개의 사람들을 조금 딥 언더스탠딩 할 만한 싱을 위해서 세 가지의 어떤 싱을 갖고 있어요. 비즈니스 조직과 서비스 조직 사이의 인사이트, 서로가 서로를 인사이트 할 수 있는 앱 다이나믹스를, 그리고 데브옵스, 서비스 개발 조직과 실제 인프라 조직을 딥 언더스탠딩 할 수 있는 도구인 테트레이션, 그리고 네트워크에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나 원인 파악을 해줌으로 인해서 인프라 안 혹은 인프라 밖으로의 인사이트를 줄 수 있는 네트워크 인사이트, 이 세 개의 싱을 가지고 있어요. 일단 인재 아젠다에 온 것 같아요. 시간이 꽤 흘러갔는데 사실 제 입장에서는 이 부분이 더 중요할 것 같아서 길게 끌어봤고요. 제 세션은 간단합니다. 여기 있던 person, 이 세 개의 조직 사이의 KPI를 좀 들어보고요. 각각의 지금 생각하고 있는 바를 딥 언더스탠딩 할 수 있는 제가 글밥을 던질 거예요. 그리고 두 개, 세 개의 저희가 갖고 있는 thing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는 시간으로 저의 세션을 마감할 거고요. 일단 사람을 좀 들여다볼게요. 비즈니스 조직은 이런 KPI를 갖고 있는데요. 사실 이건 시스코의 어떤 단어라기보다는 IDC나 전반적인 포레스트에서 얘기하는 KPI를 제가 좀 적어봤어요. 한글로. 하나씩 좀 말씀을 드려보면 예전에는 비즈니스 조직에서 내가 전반기 얼마큼 선정했고 내가 내년에 얼마큼 벌겠네 이런 약간 접근을 했다면 최근에는 야 지금 당장 이 서비스에 얼마 들어와서 누가 얼마만큼 샀는데 이걸 좀 약간 완전 실시간은 아니더라도 어느 정도 실시간 흐름으로 보고 싶은 거예요. 아까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을 얘기하면서 소프트웨어가 시장을 잡아먹고 있다고 막 이렇게 외치고 있는 상황에서
사실 진짜 알고 싶은 건 내가 지연됐을 때, 장애가 났을 때 얼마만큼 매출이 감소되어 있는지를 알고 싶은 거예요. 차세대의 서비스를 통한 비즈니스 도출을 하고 싶은 이유는 결국은 어플리케이션이 차세대에 오픈을 하거나 문제가 생기거나 어떤 패치를 했을 때 그 분석을 통해서 비즈니스와 같이 온라인에서 보고 싶은 거죠. 4차 산업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IoT, 클라우드, 빅데이터, 어떤 부분이 됐든 이런 것들은 신규 서비스를 런칭하기 위해서 어떤 어플라이언스에 대한 투자 혹은 어떤 thing에 대한 투자가 있었는데, 그것뿐만 아니라 개발을 위해서 어떤 휴먼에 대한 투자도 있죠. 이런 것들을 내가 투자한 만큼 새로운 신규 서비스가 나왔을 때 얼마만큼 돈을 벌고 있는지 지금까진 몰랐더라도 지금부터라도 알고 싶다는 거죠. 그래야 서비스를 빨리 런칭하고 빨리 뭉갤 수 있으니까요. 유연하고 신속한 글로벌 서비스를 위해서 결국에 하고자 하는 부분들은 그 인사이트를 통해서 조직의 변화를 꾀하고 싶은 거죠. 이것들이 비즈니스 조직에서 실제 KPI의 이자, 자기들이 생각하는 어려움이나 생각하는 바입니다. 서비스 개발 조직이죠. 결국 이 조직은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을 실제 개발하고 서비스를 오픈해야 되는 조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새로운 개발 프로젝트가 계속적으로 무한 반복되죠. 결국 소프트웨어가 시장을 잡아먹기보다는 너무 많은 소프트 때문에 내가 힘든 부분이기도 한데, 이분들의 특징, 결국은 나는 개발을 어떻게든 하겠는데 개발 기간에 맞춰서 끝내줄 수 있는데 그 후에 여러 가지 코드 레벨, 인덱스 레벨에 식별을 해줌으로 인해서 서비스가 빨리 정상화되기를 원하는 거죠. 머신러닝, 인공지능, 여러 가지 IoT 이런 것들이 결국엔 어떤 새로운 컴포넌트를 개발을 하고 운영을 해야 되는데 결국 컴포넌트가 많아질수록 운영은 복잡해지죠. 어플리케이션의 배포를 빨리 하고 개발 운영 주기를 다운해서 새로운 신규 킬링 앱을 만들어야 되는데 결국 이것들은 마이크로 서비스를 통해서 오픈을 해야만 이 KPI를 수행할 수 있죠. 멀티 클라우드와 같은 여러 가지 신규 서비스를 런칭해야 되는데 정말 이 인프라가 안정적인지도 퀘션 마크를 갖고 있습니다. 저희가 가장 많은 인프라 조직은 말로만 들어도 어려운 과제들이 있네요. 하이브리드 클라우드가 됐든 멀티 클라우드가 됐든 사실 뭐가 정답인지 정확하고 명확하지 않고요. 결국 아까 마이크로 서비스를 위해서는 네이티브 클라우드를 이네이블 하거나 어플리케이션에 대한 세그먼테이션을 해야 되는데 그것들을 진짜 우리 인프라에 어떤 서비스들이 도는지 잘 모른다는 거. 클라우드 전환 시에 여러 가지 보안 문제들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데 그것들을 정말 우리가 해야 되는 건지 개발과 같이 해야 되는 건지, 그리고 SDN, SDX 같은 모든 사업을 내가 어쨌든 런칭을 하고 신규 서비스를 도입을 했는데 그것들에 대한 가시성 혹은 이것들에 대한 트래픽을 파악하고 분석할 수 있는지, 그리고 클라우드 퍼스트 그리고 오픈형 도입을 해야만 우리 회사가 글로벌리한 회사로 발돋움할 수 있다 보니까 그런 거와의 연결고리 그리고 오픈 생태계를 내가 계속적으로 우리 회사를 위해서 확보해 줘야 되는 약간 이런 아노미 상태. 지금 제가 드린 말씀이 사실은 인프라 내 KPI이기도 하고요. 사실 내 KPI를 돌이켜보면 비즈니스 유닛의 KPI이기도 하고요. 실제 중간 단계에 있는 서비스 어플리케이션 간이 원하는 그림들을 내가 이런 것들로 해야 된다는 똑같은 현상입니다. 그다음 저희 싱 3개를 말씀드려 볼게요. 일단 이 조직 사이에서 이 비즈니스 조직이랑 서비스 개발 조직 사이에 앱 다이내믹스라는 저희가 솔루션을 갖고 있어요. 일단 유즈 케이스를 말씀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사실 여기 한국 회사를 제가 딱 박으면 참 저는 말하기 좋은데 이게 또 저보다 하이 레벨 사람들이 이것들을 올려야 되니 말아야 되니 여기를 얘기하다 보니까 제가 다 미국 사례의 퍼블릭한 어떤 공개 자료만 넣어놨는데요. 일단 다이렉트 TV, 미국의 유선 사업자. 쉽게 설명드리면 6,000개의 피지컬 머신, 버추얼 머신을 리눅스 윈도우에 쓰고 있는데 그게 단넷이나 자바 같은 어플리케이션이 돌고 있어요. 근데 퍼포먼스 이슈가 있고 이걸 빨리 해결하고 싶습니다. 이럴 때 엑다이내믹스. 그렇다면 이 데이터들은 어디서 모게 될까요? 최종 사용자의 브라우저나 모바일 그리고 어플리케이션 프레임워크, 자바나 진짜 단넷에서 이 데이터들을 모으게 됩니다.
여기 있는 모여있는 여러 가지 화면들이 이제 실제 앱 다이나믹스의 포털 화면인데요. 실제 어플리케이션 에이전트를 배포한 어플리케이션을 통해서 에이전트를 통해서 어플리케이션에 대한 의존 관계, 그러니까 웹아스 DB 사이에 어떤 트랜잭션이 있는지 파악하고 각각의 레이턴시를 체크해 주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어플리케이션에 문제가 생겼을 때, DB에 문제가 생겼을 때 그 DB의 문제 때문에 오른쪽에 있는 비스 트랜잭션이 어떻게 깎아먹고 있는지를 같이 보게 되는 거죠. 즉 어플리케이션의 문제와 장애 복원을 했을 때, 문제점을 해결했을 때 그게 비즈니스화 되는 부분까지도 같이 보여주는 솔루션입니다. 여기 있는 플라이트에 대한 부킹이나 세일, 즉 무슨 문제가 생겼을 때 그것들을 비즈니스 헬스 상태로 돈으로 바꿔서 보여줌으로 인해서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서비스의 중요도와 실제 내가 무슨 서비스를 먼저 체크하고 페일백을 해야 되는지를 알려주게 되죠. 비즈니스 입장에서는 그것들에 대한 매출 전표와 실제 고객의 경험들을 통해서 이 비즈니스를 계속 끌어가야 되는지, 새로운 서비스를 창출해서 이걸 바꿔봐야 되는지를 고민할 수 있는 어떤 인사이트를 제공하게 되는 거죠. 개발자들은 당연히 이런 것들이 필요하죠. 실제 코드라인의 문제와 실제 개발자가 필요한 컨텍스트 정보들을 알려줌으로 인해서 빨리 이것들을 업데이트하고 최대한 빨리 정상화시켜서 비즈니스 온라인에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다음은 테트레이션입니다. 데브옵스에서 필요한 인사이트 솔루션이 될 텐데요. 결국 서비스 개발 직군에서 알고 있는 인사이트와 인프라 조직 내에 알고 있는 인사이트를 딥 언더스탠딩 할 수 있는 thing이라는 거죠. 똑같이 유즈 케이스를 말씀드리면 어플리케이션 가시성을 통해서 화이트리스트 룰을 작성하고 각각의 14곳의 데이터 센터와 퍼블릭 클라우드가 만연한 이 여러 가지 인사 복지 시스템에 마이크로 세그먼테이션을 실현한 어떤 유즈 케이스입니다.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뱅크는 문제 파악이나 트러블 슈팅을 개선해서 문제 속도를 수십 시간에서 몇 분으로 단축한 결과물을 가져가실 수 있지요. 이유는 인프라스트럭처 문제와 어플리케이션 문제를 한 공간에서 볼 수 있기 때문이죠. 그렇다면 인사이트 소스는 어디서? 여러분들이 많이 쓰고 있는 윈도우 서버, 리눅스 서버, 데스크탑 혹은 컨테이너 호스트의 에이전트화가 각각의 필요한 인사이트 정보들을 수집하게 됩니다. 여기 보시는 것과 같이 이게 인프라 문제인지 실제 버틀렉이 어플리케이션에서 걸리는 건지를 실시간으로 같이 보여줌으로 인해서 TCP 레이어의 버틀렉 현상과 리셋 현상들을 같이 보여주게 됩니다. 그뿐만 아니라 웹서버, 미들서버, 데이터 서버들이 혼재되어 있는 베어메탈과 VM 환경에서 각각이 필요한 어떤 트래픽들이 오고 가는지 가시성 있는 그림을 통해서 어플리케이션 담당자나 인프라 담당자가 이 서비스가 어떻게 다이나믹하게 변하고 있구나를 알게 됨으로 인해서 결국 알게 된 데이터를 통해 마이크로 세그먼테이션, 이와 같이 실제 폴리시를 내려서 웹서버와 실제 DB 서버의 존을 분리한다거나 마이크로 세그먼테이션을 할 수 있는 피처들, 그뿐만 아니라 그렇게 내렸던 실제 정책이 이렇게 정책을 내렸는데 정책 디나이가 있는데 실제 플로우가 계속적으로 들어오고 있거나 정책을 언로우했는데 실제 플로우가 없는 것들을 사람이 하기보다는 머신러닝을 통해서 지속적인 정책 준수를 가능하게 해줍니다. 단순히 서비스적인 트래픽에 대한 가시성뿐만 아니라 아니면 어플리케이션에 대한 가시성뿐만 아니라 실제 어플리케이션의 워크로드들에 대한 비정상 행위들도 식별함에 따라서 지금과 같이 윈도우 서버의 백도어가 실제 돌아가고 있는지 시간 라인별로 어떤 유저가 이런 부분들을 실행을 했는지를 알게 되게 해줍니다. 그뿐만 아니라 최근에 여러 가지 보안 이슈, 어떤 어택 이런 부분에 문제가 되고 있는 마이터 어택에 여러 가지 프로세스 전술들을 추적함으로 인해서 실제 단넷 프레임에서 파워쉘을 통해서 명령을 실행하지만 얘는 문제가 되어 있는 어떤 공격인 것들을 파악하게 되는데 도움을 줍니다. 마지막으로 보안 노출 감소는 실제 CV에 관련된 취약점들을 상세적으로 분석해서 패키지를 업데이트하거나 실제 데이터베이스를 이관해야 되는 부분들에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네트워크 인사이트. 결국 인프라 조직 내에서 네트워크를 실제 다이나믹하게 SDN 환경으로 바꿨거나 실제 패브릭을 자동화했던 고객들이
겪고 있는 네트워크에 대한 인사이트를 풍부하게 가져감으로 인해서 인프라 안, 인프라 밖의 서비스와 연결고리를 찾아주는 솔루션입니다. 인사이트 솔루션은 실제 ACI나 넥서스 같은 저희 네트워크 장비에 텔레메트릭이라는 소스를 실제 이네이블해서 텔레메트릭 정보를 통해서 수집 상관관계를 분석하고 결국에 그 분석 결과를 레포팅해 주는 솔루션인데요. 여기 있는 것 같이 넥서스와 ACI 장비의 네트워크 장비의 이벤트들을 한 공간에서 모음으로 인해서 각각의 그 장비가 에이직 드랍이나 문제가 생겼을 때 단순히 장비의 장애가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당시에 장애 때문에 발생했던 플로우들이 서비스 어떤 플로우에 영향을 미쳤다까지 알려줄 수 있는 어떤 인사이트한 제품이고요. 여기 밑에 있는 것 같이 각각의 스위치들을 돌아가는데 홉 바이 홉의 어떤 레이턴시 체크까지도 가능하게 됩니다. 플로우에 대한 상세 분석을 통해서 해당 플로우에 대한 연관된 패킷 드랍 수를 체크하실 수도 있고 평균적인 레이턴시를 체크하면 물론 각각의 엔드포인트 모빌리티 즉 VM 환경이나 컨테이너 환경에서 발생할 수밖에 없는 IP의 무브먼트들을 실제 실시간으로 확인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타임라인별 장애 시점으로 다시 돌아가서 그때 장애 시점에 어떤 트래픽이 어떤 서비스에 영향을 미쳤는지를 보여주는 가시성 있는 솔루션이죠. 여기까지가 제가 준비한 데이터 센터 인사이트 사람들 그리고 사물을 좀 딥 언더스탠딩 해봤어요. 결론적으로는 여기 모든 직군에 있는 회사의 직원들은 이게 개발 직군이든 실제 인프라 직군이든 데브옵스 조직이든 결국에는 문제를 해결하는 동안 실제 분석하는 것보다 데이터를 수집하는 데 더 많은 시간을 보내고 있고요. 43% 이상이 트러블 슈팅에 어떤 큰 소비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런 트러블 슈팅을 위한 큰 시간들은 결국 다운타임이고요. 이 다운타임은 결국 비즈니스 입장에선 비용입니다. 대부분 지금까지 모든 클라우드 사업을 인사이트를 배제한 어떤 건축에 집중하셨을 거라고 생각해요. 하지만 앞으로의 트랜스포메이션 시장은 실제 건축도 중요하지만 각각의 여러 분야의 인사이트를 조합을 해서 비즈니스 인사이트를 제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처음에 영화처럼 시작하고 싶다고 말씀을 드렸던 이유가 있는데요. 사실은 제가 지금 드린 말씀은 영화의 예고편일 것 같아요. 각자의 기사에 내일 아침에 돌아가시게 되면 제가 여러 가지 KPI에 대한 글밥을 드렸고 내가 앞으로 어떤 인프라 조직 내에서 혹은 데브옵스 조직 내에서 어떤 KPI와 내가 회사에 어떤 비즈니스 어질리티를 줄 수 있는 프로젝트를 해야겠다 이런 것들을 생각하시고 기사에 돌아가셔서 실제 영화에 해피엔딩을 만드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데이터 센터 인사이트였습니다. 감사합니다.